지금부터 웹문서 생성기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뭐 아시겠지만 이 생성기의 모든 기본적인 설정을 수정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세팅을 하실 때 뭐 간단하게 하면 안 되겠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관리자 비밀번호는 말 그대로 관리자 모드에 접근을 하실 때 그 로그인 하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설치하셨는데 말 그대로 바꾸시려 그럴 때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아래에 있는 확인을 클릭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표시수 별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들 이제 뭐 나온 리스트를 보시면 밑에 페이지가 1에서 10페이지까지 있고 뭐 다음 넘어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만지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목은 이 생성기는 하나의 가상의 홈페이지 역할을 합니다. 그럼 홈페이지 역할을 하려면은 홈페이지 쉽게 말해서 생성기도 하나의 홈페이지처럼 제목이 있어야겠죠. 이쪽에 넣고 싶은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제목이라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이제 하시려는 업종에 맞춰서 조금 제목을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테이블명은 이제 웹문서 생성기 제너레이터 DB 이 버전 자체가 모든 웹문서가 짧은 글 주소로 표시가 됩니다. 짧은 글 주소를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뭐 도메인 하시고 슬래시 하시고 뭐 이렇게 있고 슬래시 글번호 나오는 식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샘플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주소를 보세요. 주소를 보면 BBS라고 들어가 있죠. 이 BBS는 여기 테이블명에 만들어진 들어간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X2라고 바꾸고서 확인을 하시면 이 주소도 X2 인식을 하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짧은 글 주소 때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짧은 글 주소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를 짧은 글 주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가 일반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목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를 뭐 다음 조화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다음 조화 이렇게 사이트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웹문서 생성 라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성 웹문서 라인 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웹문서가 생성이 될 때 총 몇 줄의 문장으로 몇 줄로 된 문서를 만드느냐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웹문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 8에서 최대 40 이게 기본 세팅값입니다. 그러니까 8줄에서 40줄 사이에 있는 문장들이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웹문서라는 게 그러니까 문서라는 게 일률적으로 8줄짜리 문장만 쭉 뭐 10만 개 20만 개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8개 40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잡아주시는 값으로 해서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최대 생성 개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용량이 이게 숫자가 커지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문장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으로 세팅하시면 최대 100줄까지 생성이 되는데 많아질수록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를 많이 세팅을 하시려면 문서수는 한 30에서 4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나 본인 서버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문장 수는 굳이 뭐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1000이라고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값 그냥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턴당 웹문서 생성수. 이제 웹문서 생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만 개면 10만 개가 한꺼번에 생성이 되면 좋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이 서버에 부하가 걸리면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0만 개가 생성될 거를 이제 몇 개씩 생성해라 이런 식으로 텀이라는 걸 줘서 그 단위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문서를 생성해라 그러면은 생성된다 하면은 총 1000개씩이니까 총 10텀이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텀당 완료 대기 시간은 이제 그 10번의 텀은 이제 10,000개라고 했을 때 아까 금방 예를 들었던 10,000개라 했을 때 10텀이 있죠. 그래서 1에서 2텀 갈 때, 왜냐면 바로 000 이렇게 0초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서버가 뻗습니다. 이게 개인 서버면은 개인 서버면은 서버가 뻗더라도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면 되는데, 웹포스팅 쓰시는 분들은 웹포스팅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써요. 뭐 1개 많게는 뭐 100개, 200개 업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3회에서 5초 특별히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1000개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세팅하면은 30만 개, 50만 개 만드시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릴까 안 걸릴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지니까, 혹시라도 서버 환경에 따라서 1000으로 했을 때 생성될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버에서 잡아놓은 이제 메모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를 뭐 500이라든지 600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값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한번 생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메모리가 허용되는 값 내에서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3.52 신버전에 이제 새롭게 적용된 부분입니다. 이 키워드 빈도에 대해서, 이 키워드 빈도라는 게 생성되는 웹문서에서 이제 내가 넣은 키워드가 몇 번이나 삽입이 되는가에 대한 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키워드 빈도가 10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입력된 값을 10을 넘지 않게 입력하세요. 10은 100%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10을 넣었다는 건 100%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줄의 문장이 있으면 키워드를 10번 꽂으라는 겁니다. 줄마다. 그럼 여기를 8로 고치면은 80%겠죠? 그럼 80%라면은 총 10줄의 문장이라도 거기서 8줄만 키워드를 꽂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키워드 빈도, 왜냐면 키워드 빈도라는 게 나름 중요합니다. 이제 웹문서 로직이 계속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상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검색 키워드 점수, 정확도 점수 잘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 무조건 막 많이 넣으면은 좋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넣으시면은 요즘은 검색 엔진들에서 들어오는 그 색인 로봇들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면 바로 스팸 처리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해주고, 이거는 직접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좀 맞추시면 되세요. 그 대신 이제 여기 해놓은 대로 10을 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 밑에 IP 영역대가 있죠. 이거는 이제 검색이나 아니면은 검수 IP로 의심되는 IP를 이 머니버그 제어 본인이 조사해서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들, 누적된 데이터들 토대를 해가지고 찾아서 미리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본인이 직접 알게 되시는 게 있다면 그거를 진짜 추가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알려주셔서 공유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엔사, 지사, 인증키, 뭐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그 헤더 영역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소스를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인증키를 메타 태그라든지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FTP로 다시 올리든지 해서 사이트가 본인 소유인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일을 매번 다운받아서 올리려면은 FTP 들어가서 또 하고 뭐하고 하면은 힘드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사이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메타 태그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 중에는 그 어나리스틱 해가지고 그 분석 스크립트도 여기다 넣으셔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웹문서 생성계의 환경 설정은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사용하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간에 따른 노출 제한, 그 다음에 웹문서 생성 시 부가 키워드 삽입, 요것도 이번 3.53에서 새로이 추가가 된 로직입니다. 웹문서 생성 시 부가 키워드 삽입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가 샘플로 문서를 생성을 했죠. 이 생성한 것들을 보시면은 제가 알아보시기 쉽게 키워드마다 숫자를 넣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다른 게 들어갔던 거 티나게 하려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현재 생성된 문서는 이겁니다. 접두어사 기본 키워드 10, 확장 키워드 1, 키워드 02. 이게 조합이 되면서 이제 생성된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에 대한 웹문서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접두어 5라 05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키워드 02 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키워드가 자연적으로 꽂히는 겁니다. 이 체크를 푸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현재 내 키워드만 들어가면서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 한번 웹문서 생성 시 부가 키워드 체크를 푼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관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은 틀려졌죠. 자기 키워드만 꽂힙니다. 그죠? 해당 자기 키워드만 딱딱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키워드가 아닌, 제가 등록을 했지만 해당 현재 문서에 관련된 키워드가 아니지만 그 외의 키워드도 같이 문서에 꽂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부분이 낫다 나쁘다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되시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낫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게, 폭넓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기능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설정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천트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천트 관리는 말 그대로 내가 마케팅 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머천트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마케팅 하고자 하는 사이트, 그 사이트를 이제 홍보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 주소를 넣어야겠죠.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제 홈페이지를 홍보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여기다가 머천트명을 머니버그라고, 머천트명은 본인이 알아보려고 입력하시는 거니까 뭘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머니버그 사이트를 홍보할 거니까 머니버그 사이트의 주소를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주소죠. 이 주소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유임 URL, 제 사이트, 그러니까 노출된 웹문서를 클릭을 하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보여줄 사이트가 이 사이트인 겁니다. 예. 그리고 유입 URL 이동 시 키워드 제외. 예. 이 부분은 이제 아비 마케팅처럼 키워드가 검색어 형식으로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사용하시는 기능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이트를 그냥 순수하게 사이트를 홍보하시는 거면은 그냥 여기다가 예, 체크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예로 써놨죠. 예, 네이버면은 네이버의 형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체크 안 하면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형식의 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뒤에 넘어갈 때 실제로 넘어갈 때는 그 열었던 문서에 키워드가 붙어서 넘어가죠. 예. 이것도 응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말 그대로 그 메타 태그의 키워드 속성에 들어갈 문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웹문서 생성기에서는 키워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스킨에서 메뉴로도 활용을 합니다. 예. 일단 제가 여기다가 예, 이렇게 그냥 5개만 넣을게요. 여기 보면은 예, 컴마가 있죠. 예, 컴마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웹문서 생성을 할 때 이미지를 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예, 그럴 때 넣으시는 건데 저는 솔직히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웹문서 수집해 갈 때 이미지 자체도 트래픽을 잡아먹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트래픽량이 큽니다. 로봇이 많이 수집해 들어갈 때는 웹포스팅 같은 경우 트래픽 초과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미지 들어갔다고 해서 꼭 상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웹문서 영역과 블로그를 많이 예, 비교해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블로그라든지 카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웹문서는 그 부분이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이미지가 있으면 점수 조금이라도 더 줄진 모르겠는데 웹문서 영역은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카페 뭐 지식인 이런 거 상에 올라가는 거 로직하고는 전혀 별개의 로직입니다. 왜냐면 블로그, 카페, 지식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자체에서 서비스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글을 작성해 올리지만 웹문서는 내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을 네이버에서 와서 수집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네 룰대로만 딱 정형화 시켜놓은 룰이 있긴 하겠지만 100% 그거를 블로그나 카페에 적용한 룰을 적용하면은 웹상에 이제 존재하는 수많은 웹문서들이 예, 그렇게 맞춰주기가 힘들겠죠.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말이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 이 웹문서 마케팅 오랫동안 분석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앞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욕합니다. 진짜 쥐뿔도 모른다고. 나름대로 웹문서 마케팅은 또 웹문서 마케팅만의 영역에 맞는 또 노하우나 그 외에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 이해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굳이 이미지를 올리실 거면요 요 밑에 얘를 올려놓은 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데이터 입력하자면 데이터 이미지 디렉토리 가져온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작성을 안 하셨죠. 안 하신 상태에서 데이터 디렉토리를 들어가시면은 예, 이미지 디렉토리 이거 처음에 없습니다. 이미지 디렉토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미지를 넣겠다 생각으로 여기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줄게요. 폴더명은 영문이라 영어 영문이 영어죠.
영문이나 숫자로만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생성을 누르시면 생성이 되고요. FTP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새로 고침하면은 이미지가 생겼죠. 들어가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MRKJM으로 넣었던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요 안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두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이미지를 랜덤하게 가지고 와서 웹모저 생성 시 그 사이사이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은 여기서 키워드 관리 클릭해도 또 컨텐츠 관리로 오죠. 네. 이게 3.52 버전에서는 키워드 관리, 머천트만 넣으면 키워드 관리 그냥 열리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 문장 안 넣으시고 키워드 생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용 없는 키워드만 나열된 문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안 넣으시면은 컨텐츠 관리 넘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컨텐츠 관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관리는 웹문서를 생성할 때 내용이 되는 문장들을 미리 등록해 주는 겁니다. 이제 보통 웹문서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형 마케팅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문장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뭐 귀찮으신 분들은 소설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의 노력을 더 해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문장 파일을 첨부해서 올리는 방식이 있고 문장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문장 직접 입력 같은 경우는 나는 문장이다 해서 생성하시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등록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등록 구분으로 있죠. 여기서 지금은 직접 등록했으니까 직접 등록으로 등록 구분이 된 겁니다. 파일로 등록하면 파일 등록이 되겠죠.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직접 등록해서 삭제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제 문장을 넣어 보겠습니다. 문장 같은 경우 일단 제가 샘플을 준비했는데요. 샘플을 보시면 총 지금 450줄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웹문서가 생성된 후에 문장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숫자를 표기해 놨습니다. 이제 문장을 만드실 때는 보통 이제 제가 얘기 드릴 때 이제 타겟형 같은 경우는 그냥 뉴스 같은 거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개인회생 마케팅을 하신다 그러면 개인회생에 관련된 뉴스를 좀 긁어서 넣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긁어서 넣으시면은 뉴스 긁어서 진짜 한 10개만 긁어도 100줄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문장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매번 문장 같은 경우 매번 만들 필요 없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드실 때 뉴스 10개 정도 긁어도 줄 맞추시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문장을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파일에서 보면은 저장하실 때 이제 인코딩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보통은 그냥 이대로 저장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NC 말 그대로 EUCKR로 저장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어나 중국어로 저장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왜냐면 해외에서도 쓰시기 때문에 UTF 파일로 저장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다 이렇게 하시겠죠.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게 이제 파일 첨부는 일단은 샘플에서 문장을 첨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코딩을 선택합니다. 문자셋.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였던 샘플 파일은 EUCK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성 누르시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UTF 파일로 저장을 하신 텍스트 파일이시라면 UTF 파일로 선택을 하시고 생성을 하셔야지 글자가 깨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 등록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특별히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다. 이제 450이라고 들어가 있는 문장을 지우시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450을 삭제하시면은 450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450이라고 들어가 있는 문자가 다 한꺼번에 삭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웹문서 생성 시 생성을 만들로 바꾸고 오겠습니다. 치환을 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문서 생성에 들어가는 데서 만들이라는 글자로 치환돼서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관리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조금만 노력을 해줘서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키워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관리가 실질적으로 웹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아까는 컨텐츠 관리에서 등록하기 전에 키워드 관리가 클릭되지 않았는데 컨텐츠 관리에 넣은 후에 키워드는 정확하게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언어셋이라고 있습니다. 언어셋은 아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컨텐츠 관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 파일을 저장한 인코딩 형태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 4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접두어 키워드, 그 다음에 기본 키워드, 확장 1, 확장 2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확장 2까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필요하신 분들은 넣으시라고 제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열어드렸지만 이 보시면 이 접두어란 기본 확장만 넣어서 조합을 하더라도 문서가 막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근데 워낙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첨부해서 문서가 생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준비한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아보시기에 접두어에서 01부터 10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키워드도 마찬가지고요. 확장 1, 확장 2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4개 파일이 있지만 필수로 넣어야 되는 파일은 기본 키워드만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키워드만 선택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언어셋 선택해야죠. 하고 하시면 10개의 키워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접두어와 기본 키워드를 넣게 된다면 총 100개의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10개의 접두어가 있었고 10개의 기본 키워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곱하기 개념입니다. 곱하기 이제 접두어 기본 그 다음에 확장 넣어 보겠습니다. 넣게 되면은 아까 10개였죠. 기본적으로 1000개입니다. 근데 이 조합이 될 때 접두어 기본 그 다음에 접두어 기본 확장 1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생성되는 거는 1100개가 됩니다. 보세요. 예, 1100개가 생성되죠. 그러니까 아까 확장 2까지 넣게 되면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제 10,000개가 넘어가게 되겠죠.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그거 말고 11,100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많아 보이지 않은데도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요. 생성 중에 다른 메뉴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생성 중인 로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생성하실 거면 여기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생성하시던 것이 이렇게 이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이 완료되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워지고요. 생성을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삭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성할 대기열에서 삭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문서를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놓은 문장들이 조합이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웹문서들은 이제 아까 번호를 붙였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웹문서가 만들어질 때 유사문서나 중복문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었던 머천트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머천트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까 이제 키워드를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메뉴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웹문서가 실제로 긁어갔을 때 영향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넣으실 때 키워드는 타겟형으로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이 웹문서 생성기 마케팅 같은 경우는 물량입니다. 많은 웹문서 생성해서 노출 많이 시키고, 노출이 많이 시킨 것들을 다양한 키워드로 해서 방문자를 유입시키는 마케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키워드를 뽑을 때 다양하게 노력을 해서 뽑아주세요. 이 키워드 웹문서 제가 보통 30만 개 세팅하라고 얘기 드리는데 최소 10만 개 이상은 세팅하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만 조금 뽑아서 하시면 조합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10만 개 금방 만들어집니다. 근데 최대 50만 개 이상은 생성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적으로 생성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웹호스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웹호스팅에서 지정한 용량 이상을 쓰게 되면은 조금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속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가 열릴 때 문서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로봇이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서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만약의 경우 키워드가 남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한 개 더 웹호스팅 구매하셔서 거기다 세팅하세요. 얘기 드렸잖아요. 웹문서 생성기는 설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텍스트, 키워드 엑셀은 어떤 기능이냐면 현재 등록된 이 제목 키워드들을 텍스트 파일이랑 엑셀 파일로 삭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링크 텍스트라는 부분은 내가 등록된 웹 문서들의 링크를 그 A 태그, 그 링크 형태의 태그로 해서 그 텍스트 파일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은 교환 도메인 관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스톰 텍스트, 이게 뭐 하는 건지 많이들 생소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은 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스톰 텍스트 파일은 무엇인가? 예. 이 파일은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정리가 잘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시면 이 로봇스톰 텍스트 파일은 웹상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봇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에 뜨게끔 해주는 웹봇에 대한 자기 웹페이지 설정입니다. 말 굉장히 어렵게 했네요. 쉽게 말해서 웹봇, 그러니까 웹상, 이제 네이버나 구글, 다음 같은 사이트에서 웹문서 수집하게 들어오는 크롤러들, 그거를 그냥 웹봇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크롤러들이 웹문서를 수집하러 들어오면은 수집하러 들어왔을 때 이 로봇스톰 텍스트 파일을 가장 먼저 있습니다. 읽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로봇은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구글 봇은 접근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저 에이전트에서 아스타리크 되어 있는 거는 모든
그러니까 이게 로봇 명칭입니다. 예, 여기 써 있네요. 로봇 명칭. 그다음에 언로우는 허용하고, 디스얼로우는 비허용하고, 그다음에 크롤러, 그다음에 딜레이, 재방문 시간 제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유저 에이전트는 모든 로봇은 다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로봇은, 그러니까 모든 허용이 아니라 모든 로봇을 해당된다는 얘기고, 언로우는 그 전체, 슬래시는 이제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 모든 거를 허용하는데 그 중에서 홈페이지라는 디렉토리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롤러 딜레이는 180,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초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180초마다인데 이제 180초는 3분이니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이제 금방 보셨던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이 어드민 디렉토리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 이 디렉토리는 수집을 불허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봇이 이 페이지를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 대신 그 외의 모든 페이지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언로우즈 슬래시 했는데 꼭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주면,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얘만 막히고 나머지는 기본 디폴트 값은 허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사이트맵 XML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맵 XML이 뭐냐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가 닫혔네요. 금방 열어서. 보시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와 구글 웹마스터 도구입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서 이제 사이트맵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이트맵 XML로 만든 것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근데 XML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없죠. 이게 직접 만드시려 그러면 못 만드시니까 만드실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웹문서가 많으면은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URL 생성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에는 직접 입력하게 했는데, 입력하게 하니까 너무 숫자를 조금 쓰셔가지고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다운되시는 분까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수를 선택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3만 개 정도가 가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RL 생성 개수라는 거는 생성한 키워드, 이 웹문서에 대해서 XML로 링크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3만인데 이게 이제 총 생성된 웹문서 수 나누기 3만인데 나누면은 1이 안 되겠죠. 1이 안 되지만 파일이 하나는 되는 겁니다. 근데 문서가 3만 1개다. 그러면은 3만으로 나누면은 당연히 파일이 2개가 되죠. 3만 개의 링크를 가진 파일과 1개의 링크를 가진 XML, 이렇게 2개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헷갈려 하셔서 그냥 URL 생성 개수 선택하시고 그냥 생성하십시오. 생성하시면 금방 생겼죠. 근데 이거는 진짜 생성된 웹문서가 몇 개 안 돼서 금방 만들어진 거고요. 문서가 많으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거를 복사하십니다. 복사하시고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요. 여러 개 생성되면 여러 개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로봇.txt 설정을 수정하시면은 이거 자체가, 이 파일 자체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구글을 아까 설명드렸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복사를 하십니다. 이 데이터부터. 왜냐면은 보시면은 도메인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이제 크롤링에서 사이트맵에서 여기 보면은 추가 텍스트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제출 누르시면은
등록이 새로 됩니다. 됐죠. 근데 오류겠죠. 왜냐면은 이게 제가 생성한 곳의 도메인이 아닌 다른 곳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등록하는 것만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예. 네, 삭제하고요. 네, 이것도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이버는 하루 한 번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번 해서 등록했었죠. 삭제했지만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봇스톤 텍스트 요 부분 자체는 구글이 굉장히 잘 탑니다. 예, 구글이 굉장히 잘 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해서 조금이라도 노출에 도움이 된다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는 방법입니다. 예, 로봇.텍스트는 굳이 전체적인 방법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설명드리는 대로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여기 생성하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요 정도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네. 교환 도메인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 도메인 관리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교환 도메인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직접 그냥 만들어서 메뉴명으로 건 거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일단 교환 도메인, 제가 교환 도메인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는 말 그대로 생성기를 2개 이상 여러 개 설치했을 때 각자 생성된 웹문서에 대한 링크들을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건데, 지금 구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적용해서 이것을 웹문서 상에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지 랭크가 뭐냐? 제가 말로서 설명드리면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게 위키백과에 있는 페이지 랭크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백과사전이죠.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랭크는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하이퍼링크 구조를 가지는 문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서로 간의 인용과 참조로 연결된 임의의 묶음에 적용할 수 있다. 확실히 학술적으로 써놓은 거라서 이해 안 가시겠지만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랭크는 그러니까 사이트들, 월드와이드 웹이니까 인터넷이겠죠. 인터넷 안에 있는 하이퍼링크, 이거 이제 하이퍼링크를, 그러니까 링크 걸린 것들을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 사이트에 남의 사이트 웹문서가 링크가 걸려 있으면 그 문서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교환 도메인 관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져온 건데, 일단 그림으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온 그림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ID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복잡하고요. ID 자체, ID 1이 1번이라는 사이트고, ID2가 2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ID 3이 3번이라는 사이트고, 뭐 사이트라기보단 문서라는 개념이 강하긴 한데, 교환 도메인이라는 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줄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서로 링크가 걸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가 주어지고 있는 거를 소수점자리 이하로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중치가 가장 높은 거는 1번이죠. 왜냐면 1번은 모든 문서로부터 모두 링크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사이트 1번, 사이트 4번, 사이트 3번, 이 3개 사이트로부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66이란 점수를 받은 거고요. 1.66은 어떻게 나왔냐? 그냥 여기 나온 거 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성기들끼리 링크를 교환하면서 서로 간에 문서 가중치의 점수를 높여서 상에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자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그렇게 가중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말 그대로 로봇이 잘 수집해가는 사이트가 있고 안 해가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근 1년간 제가 개발한 웹문서 생성해 가지고 그 추이를 보면은 똑같은 생성기를 깔았고 똑같은 키워드를 했고 똑같은 문장으로도 웹문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도 로봇이 들어오는 건 틀립니다. 확실히 이건 도메인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에서 오는 차이 자체를 정리를 한다면 로봇이 잘 들어오는 도메인에 링크가 있다면 그 링크를 타고서 로봇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다이렉트로 내가 A라는 도메인에 로봇이 접근을 안 하고 B라는 도메인은 로봇이 잘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도메인에 교환 도메인 링크 리스트를 B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으면 B라는 사이트에 웹문서를 수집하러 온 로봇이 그 링크를 보고 A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웹문서 수집해 가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나름이 아니라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원래 프로그래머로 구형까지 안 하려다가 그래도 구매하시는 분들 마케팅 효과 조금이라도 잘 누리시라고 제가 큰맘 먹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기능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웹문서 마케팅의 큰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환 도메인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만든 생성기들끼리 링크를 교환하는 거라고요. 키워드 관리가는 아까 설명드려다 말았는데 여기 보면 링크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1000개라고 기본 세팅이 되어 있죠. 여기 클릭을 하면은 다운이 받아졌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생성해 놓은 키워드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서 번호랑 링크 리스트가 쭉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지금은 제가 하나 갖고 테스트를 하니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테스트 02.a-co.kr이죠. 실제로 자기가 자기 거에 교환 도메인 리스트 그 링크 뽑아가지고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다른 게 없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준비했던 테스트 여기서 링크 리스트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나 깔았습니다. 아까 테스트 02에서 다운받은 링크 리스트를 테스트 03에다가 교환하는 겁니다. 넣으시고 생성 하시면 이렇게 링크 리스트가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웹문서들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패밀리 사이트 그리고 이 밑에 본문 밑에 이런 식으로 링크들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교환이 아니라 1대 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10개를 하셨으면 1번 사이트, 2번 사이트, 3번 사이트 이런 식으로 10번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1번 사이트에다가 교환 도메인을 등록하신다면 2번 사이트부터 10번 사이트까지 있는 링크 리스트를 다 1번 사이트에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2번 사이트도 마찬가지겠죠. 2번 사이트도 자기 거를 제외한 1번 사이트와 3번부터 10번까지 사이트에 링크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게 이 링크 리스트입니다. 교환 도메인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속 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속 로그는 말 그대로 접속자 집계. 그러니까 내가 생성한 이제 설치한 생성기 이게 이제 노출이 된 후겠죠. 뭐 노출이 되기 전에도 로봇이 방문하니까 접속 로그는 쌓입니다. 접속 로그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로봇이 방문한 거에 대한 접속 로그를 뽑아주는 겁니다. 조금 정확하게 뽑혀야지 많이들 납득하셔서
이제 지금은 이건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로봇 유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계를 뽑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샘플로 테스트용으로 설치했던 접속자로 집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접속자 접속 경로와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접속하는 모든 로그가 다 남는 겁니다. 이 관리자로 관리자가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온 거 제외한 그 모든 로그는 다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 로봇 있죠? 로봇을 클릭하면은 오늘 하루 방문하는 로봇에 대한 걸 남깁니다. 데이터가 네이버가 보니까 뭐 접속자 18명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은 뭐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몇 시에 뭐 몇 개 들어왔고 뭐 요일로 치면 월요일날 왔고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죠. 좀 넓게 잡아볼까요? 1일부터 보면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월별로 하면은 12월 달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로봇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아니군요. 날짜 기간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11월로 잡으면 좀 틀려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 키워드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사이트에 누가 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검색어를 해서 이렇게 접속을 했는지 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로 접근했는지 이제 구글로 접근했는지 다음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음이나 줌 빙이면 다 그렇게 찍힙니다. 마크가 끼고 모바일로 들어왔느냐 PC로 들어왔느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모바일이나 PC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PC를 찍히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리퍼러가 안 잡혀서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로봇이 들어와서 방문자에 대한 이렇게 리퍼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문자 로봇이 내 거에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것들 체크하실 때 쓰는 기능입니다. 접속자 집계는 로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머천트 관리해서 이번에 추가된 머천트 이동 유무 이쪽 제가 아까 머천트 관리하면서 이 부분에 설명을 일부러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빼두었습니다. 머천트 이동 유무는 보시면은 체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에디터가 나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죠. 원래 웹문서 생성기는 노출된 글을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지정한 타겟형 사이트로 이제 타겟팅된 사이트로 머천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머천트 URL로 실제 사용하시는 고객분 겁니다. 논산 교차로 신문했을 때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 떠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지정해 놓은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근데 이분은 이 페이지가 없으신가 봐요. 아깝네요. 1등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생성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도메인으로 생성이 됐지만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이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고정 컨텐츠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홈페이지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저 홈페이지를까지 보여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페이지가 열려서 컨텐츠를 보여줬으면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래서 이번에 3.53을 개발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방법론을 생각해서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이트를 토대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즘에 이동 여부가 X로 되어 있죠.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아까 제가 임시로 했을 때 이제 이동 여부가 동그라미죠. 왜냐하면 고정 컨텐츠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동그라미면은 말 그대로 클릭했을 때 아까처럼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처럼 이동 여부가 X면은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지정하는 컨텐츠가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보면 컨텐츠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적용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아까 컨텐츠가 이제 지정된 사이트입니다. 생성입니다. 네, 여기 컨텐츠 보면은 생성된 웹 문서가 보이죠. 관리자로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예, 로그아웃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네,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컨텐츠 관리에 넣어놓은 예, 컨텐츠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 그대로 보여지게 되죠. 보여지고 이거 자체에 이 컨텐츠 자체에 링크가 걸려서 내 지정한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와 같이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전환이 아닌 그 페이지는 그대로 열어주되 열린 페이지에서 내가 고정적으로 넣어놓은 컨텐츠가 보여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는 참 많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기능 자체를 그리고 만약에 쓰시던 기능을 안 쓰실 거면 네, 다시 오픈해서 이거 체크를 푸시고 수정하시면 네, 됩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로 돌아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일단 컨텐츠 입력해서 하면은 네, 네, 이동을 안 하게 되죠. 바뀌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정해서 이걸 빼고 다시 수정을 하면 예, 이동할 수 있고 예, 이런 식입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예, 오랜 시간 예,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